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소설 1강에 이강수의 무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를 보니까 2017년도 수능 문제하고 똑같네요. 재탕한 문제입니다. 글쎄요, 뭐 이 글이 작가의 문제점 때문에 수능에서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장편 소설이라고 하는 뭐 나름대로 문학적인 의미는 충분히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제 강점기 때 봉건적 가치관이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어떤 서양으로부터 혹은 일본으로부터 근대적 가치관이 들어왔을 때 그때 작가의 입장에서 조선 민중들에 대한 어떤 계몽을 목적으로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담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줄거리는 꽤 깁니다. 꽤 길고 삼각관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건데 줄거리 이야기야. 여러분들은 뭐 다른 부분에서 공부를 하시고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와 있는 지문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문을 보기 전에 한 인물은 좀 주목을 해 보도록 하죠. 영채라고 하는 인물이 일단 이 글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물이 될 겁니다. 우선 이 인물은 봉건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자, 이 사람 말고 중심 인물이 3명이 더 등장을 할 텐데 형식이, 병욱이, 선영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셋은 모두 다 어떤 근대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이에요. 물론 선영이는 조금 좀 소극적이긴 합니다만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차이점이 없는데 유일하게 여기 영채라고 하는 인물은 봉건적 가치관, 구세대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이 자신이 지조와 정절을 잃어버렸다고 누군가로부터 나쁜 일을 당해요. 자,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자는 지조와 절개가 생명과도 같아. 이런 것들이 봉건적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어딘가로 가려고 기차를 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병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은 남자 이름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일본 유학을 하고 있는 여학생이에요. 이 사람은 당연히 근대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부분은 자살을 하러 떠났던 영채가 요즘은 자살이라는 말 쓰면 안 되죠. 극단적 선택. 이걸 하러 떠났던 영채가 병욱이와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봉건적 가치관이 근대적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처음에 이 이야기를 왜 장황하게 하냐면 영채라는 인물은 인물의 캐릭터가 변화하는 인물이죠. 다시 말해서 이 글에서는 입체적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욱이는 뭐 특별한 기능이 있다라기보다는 영채가 봉건적 가치관을 버리고 근대적 가치관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영채를 도와주는 어떤 말을 써볼까요? 중개자? 중개자적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문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느냐는 말에 영채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자, 일단 요 앞부분의 이야기는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조와 정지를 잃어버려서 이 영식에 대한 어떤 뭐랄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러 갑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병욱이라는 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영식이라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느냐고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첫 번째 부분 사랑하느냐 하는 말에 영채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조금 더 읽고요. 과연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였는가 알 수가 없었다. 자기는 다만 형식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찾아야 될 사람, 섬겨야 될 사람으로 알았을 뿐이고 7, 8년 내로 일찍 형식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영채라는 캐릭터는요. 한 남자를 내가 그냥 단순하게 섬겨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여기 직접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아버지가 얘랑 결혼해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채는 지금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건적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고 자신의 어떤 주체적인 선택에 의해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동시에 또 자유연애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글 속에서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작가가 이 글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근대적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 그걸 끄집어내는 것이겠죠. 자, 이 부분을 보면 앞부분에서는 이제 첫 번째 시작할 부분에서는 자유연애 혹은 여성의 주체적 삶에 대한 선택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다만 어서 형식을 찾고 싶다. 어서 만나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싶다. 만나면 기쁘겠다. 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영채는 멀거니 여학생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 서로 떠났으니까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부친께서 너는 아무의 아내가 되어라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껏 찾으셨습니다. 그리요. 별로 사모하는 생각도 없었는데 자 이제 계속 대화를 통해서 병욱은 영채를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렸을 때 정들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되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어째 그리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야 그렇겠지요. 누구든지 아이적 생각은 안 잊히는 것이니까. 그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 생각도 나시지요. 영채는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여러 동무들의 생각도 납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제일 정답게 납니다. 그랬더니 일전에 정작 얼굴을 대하니까 생각했던 바와는 다릅대다. 어쩐지 이전에 정답던 것까지도 다 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마음을 섭섭했는지 울었습니다. 잘 알아듣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말하기 어려운 듯이 그러면 지금은 그에게 대해서는 별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요. 영채는 저도 지 생각을 모르는 모양으로 한참이나 생각을 하더니 글쎄요. 만나니까 반갑기는 반가운데 어쩐지 기다리고 바라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려오던 사람과는 딴 사람 같아요. 저도 웬일인가 했어요. 또 그이도 그다지 저를 반가워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자 그이는 현실 속의 이형식이죠. 그죠? 자 뒤에 지금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죠. 이게 똑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형식이를 가리키는데 어떤 것은 영체 머릿속에 있는 상상 속 혹은 관념 속의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만난 형식은 현실 속의 형식이겠죠. 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지금 기억과 니은은 관념 속의 형식이고요. 디귿은 실제로 만난 형식이가 되겠네요. 자, 그이도 그다지 저를 반가워하는 것도 같지 아니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여학생은 눈을 감는다. 무엇을 알았단 말인고 하고 영채는 눈을 감는다. 여학생이 그런데 왜 죽을 결심을 하셨어요? 아니 죽고 어때 합니까? 그 사람 하나를 믿고 뭔가 오타난 것 같은데요. 믿고 지금껏 살아오던 것인데 하루아침에 정절을 더럽히고 이런 것들이 봉건적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어요. 여자가 정절을 잃어버렸어. 목숨보다 중요한 거야. 죽어야 돼.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봉건적 가치관들이죠. 자, 괴로운 빛이 얼굴에 나타나면서 다시 그 사람을 섬기지 못하겠고 이제야 무엇을 바라고 사나요? 하고 절망하는 듯이 고개를 푹 숙인다. 나는 그것이 죽을 이유라고는 생각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살지요? 왜 죽어요? 자, 좀 더 보고요. 영채는 깜짝 놀라서 여학생을 본다. 여학생은 힘있는 목소리로 첫째, 영채 씨는 속아 살아왔어요. 이영식이라는 사람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공연히 정절을 지켜왔습니다. 부친께서 일시 농담 삼아 하신 말씀 한마디 때문에 영채 씨는 7, 8년 헛된 정절을 지킨 것이외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 피차의 허락도 아니한 사람을 위해서 정절을 지키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닙니까? 마치 죽은 사람, 세상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정절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있어요. 영채 씨의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정절은 굳지요. 그러나 그뿐입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과 그 굳은 정절을 바칠 사람이 따로 있지 않을까요? 하니까 지금 영채 씨가 그 일을 사랑하시거든 지금부터 그에게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거든 다른 남자 중에서 구하실 것이요. 그런데 땡땡땡 그러니까 말 돼지게 기네요. 자, 영채라는 애가 이 말을 통해서 영채는 미안합니다. 병욱이라는 사람 아직 이름 안 나왔죠. 여학생이라고만 나왔는데 이름이 병욱이에요. 자, 이 여학생이 대화를 통해서 영채한테 깨우치려고 하는 건 뭐죠? 네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모든 걸 바쳐야 되는 것이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관적 가치관이 아니라 너의 주체적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삶에 대한 주체적 선택이 필요하다. 그 다음 진정한 사랑을 찾아야 된다. 아버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선택하는 거야. 자유연애 사상. 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지금 깨우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조금 더 갈게요. 자, 그러나 지금토록 마음을 허여 오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고성의 교훈도 있는데 땡땡땡. 자, 고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성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봉건적 가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성인이니까 맹자, 공자 이런 것들이겠죠. 맹자, 공자와 같은 분들이 말했던 그 교훈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버립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봉건적 가치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니요. 영채 씨는 지금까지 꿈을 꾸고 지냈어요. 자, 이 꿈은 진짜 꿈이라기보다는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너는 아직도 어리석은 상태에 있었다. 헛개비를 보고 지내셨지요. 이것도 마찬가지 같고요. 어리석음. 얼굴도 잘 모르는 마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허합니까? 그런 것은 다만 그릇된 낡은 사상의 속박, 이게 봉건적 가치관이라고요. 이런 낡은 사상의 속박이지요. 사람은 제 목숨으로 삽니다. 지가 사랑하지 않는 지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니까 영채 씨의 과거사는 꿈입니다. 이제부터는 참생활이 열리지요. 너의 과거사. 이거는 봉건적 가치관이죠. 봉건적 가치관은 어리석은 상태였다. 이제부터는 참생활을 살아야 된다. 이 참생활이라고 하는 게 봉건적 가치관에 대비되는 근대적 가치관이겠죠. 이 속에 포함된 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선생님이 자유연애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주체적 삶도 얘기했고 기타 등등 뭐 봉건적 가치관에 대한 깨우침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말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채는 말을 듣고 놀랐다. 열려라는 생각과 틀리는 것 같다. 자, 열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죠. 이거는 봉건적 가치관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해 왔던 거와는 다른 것 같다. 그러나 그 말이 옳은 것도 같다. 자, 서서히 인물이 봉건적 가치관에서 근대적 가치관으로 인물의 캐릭터가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을 보고 계신 겁니다. 과연 지금토록 일찍 형식을 사랑한 적이 없었고 다만 헛개비로 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이름을 형식이라고 짓고 그러고는 그 사람과 진정 형식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찾는 대신에 이 형식을 찾다가 이 형식을 봄에 이 형식도 진짜 이 형식이죠. 그죠? 현실의 이 형식을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닌 줄을 깨닫고 실망하고 나서 이제는 영구히 형식을 보지 못하겠구나 하고 실망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함에 영채는 잘못 생각하였던 것을 깨닫는 생각과 또 아주 절망하였던 중에 새로운 강명이 생기는 듯 하였다. 자, 인물의 각성의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 보고 있는 겁니다. 한 인물 봉건적 가치관, 지금 이 글 속에 나온 어떤 이야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어리석음 속에 빠져있던 인물이 어떤 여학생과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모습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서술 시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이 글은 지금 우리가 보는 부분은 영채의 심리를 다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뭐 볼 것도 없죠. 그런데 여기 지금 등장 인물이 우리가 지금 본 부분에서는 영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이 한 명이 나오는데 영채의 심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반면에 여학생의 심리는 어느 부분에도 아직까지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자, 만약 이 부분을 갖다 놓고 서술상의 특징 문제를 출제한다면 뭐라고 내겠어요, 이거? 특정 인물의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특정 인물의 시각, 영체의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요. 물론 보여주기 방식도 쓰이고 있어요. 영체와 여학생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끌고 있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 인물의 심리를 묘사한다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둔다 그러면 두 사람 모든 인물의 심리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인물인 영채의 심리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영채는 참생활이 열릴까요? 다시 살 수가 있을까요? 자, 뭔가 내적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여학생을 보았다. 자, 이해 끝났네요. 그죠? 끝났고 보신 것처럼 봉건적 인물이 근대적 가치관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준 거고요. 여학생 병욱이라는 인물이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본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윗근의 서술상의 특징. 그렇죠. 이런 문제가 안 날 리가 없죠. 서술상의 특징이다.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1번은 서술자를 교체하여 이런 거 우리 본 적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1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2번은 서술자가 자신의 과거,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다면 이건 1인칭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본 건 3인칭이니까요. 맞지 않습니다. 전지적 서술자가 오케이. 3인칭. 상황에 대한 인물의 판단, 영체의 판단과 심리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얘기해주고 있어.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도 볼게요. 신빙성이 부족한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워 독자의
독자의 비판적 이해를 유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글쎄, 4번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본범 같은 경우에, 본범 같은 경우에는 김유정이 그래서 좀 그 모자라는 놈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약간 좀 어리숙한 사람이 서술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죠? 우리가 지금 봤던 이 부분은 그렇지가 않고요. 그다음 5번은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의 거리를 두면서 자, 이야기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건 3인칭이니까 여기까지 맞습니다. 맞는데 인물과 사건의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지금 보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점 묻는 문제니까 사실은 고3 정도 되면 이런 문제를 틀리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끔 왕왕 보면 아직도 서술 시점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안 된 학생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소설 문제가 거의 항상 1번 문제가 소설 지문이 나오고 나면 1번 문제가 서술상의 특징을 묻게 되고 그건 당연히 시점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점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들은 요 기회에 꼭 한 번씩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으로 건너갑니다.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감상했다.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자, 무정은 봉건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가 혼재된 당대의 현실을 재현하면서 개인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가치 선택의 문제는 영체의 삶에서 잘 드러난다. 영체는 정절을 잃고 형식과 맺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한다. 하지만 병욱이라는 아까 나왔던 병욱이라는 여학생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이러한 전개는 영체가 봉건적 가치에서 벗어나 남녀의 수평적 관계, 사랑의 진정한 의미, 개인의 자율성 등의 근대적 가치를 깨닫는 과정 이게 우리가 봤던 지문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과정을 보여주게 된다.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1번에서는 영체가 부친의 말씀을 받들어 형식을 섬겨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은 그러면 남녀 간의 수평적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죠. 수직적 관계로 보는 거지. 이렇게 보는 것은 봉건적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1번 오케이. 자, 2번 영체가 죽을 결심을 했던 것은 근대적 가치를 추구할 수 없는 현실에 저는 근대적 가치를 추구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자신이 믿어왔던 봉건적 가치, 여자의 지조와 절개를 추구할 수 없는 절망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요거는 이유가 잘못 제시되어 있어요. 답은 2번입니다. 3번은 영체가 말한 고성의 교훈, 자, 고성이 옛날 성인들 공자, 맹자, 봉건적 가치관 얘기하는 겁니다. 고성의 교훈은 전 근대적 여성이 추구했던 봉건적 가치에 해당한다. 오케이. 그다음 4번 영체가 형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였던 것을 깨닫는 것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 자,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5번은 영체가 추구한 참생활은 근대적 가치관, 참생활은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중시하는 근대적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 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답은 2번이고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는데요. 영체라는 인물은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인물의 캐릭터,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인물이죠. 이런 인물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3번 문제로 갈게요. 보기는 윗글을 자료로 한 수업의 일부분이다. 학습활동의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윗글에서 영체에게 형식은 두 차원으로 존재한다. 하나는 영체가 재회하기 전 마음속에 기대하고 소망했던 형식이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다른 하나는 재회를 통해 실제로 경험한 형식입니다. 전자를 관념, 머릿속에 생각 속의 형식, 후자를 현실 속의 형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두 형식 사이의 거리에서 영체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읽으면서 형식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관념 속의 형식과 현실 속의 형식으로 나눠보는 활동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표가 하나 나올 텐데요. 이거 답 4번일 겁니다. 굳이 하지 않도록 할게요. 답이 일단 4번이 정답이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봐야죠. 실제로 내가 본 사람은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있으면 관념일 텐데 이렇게 판단이 안 되면 또 뭘 가지고 보셔야 되냐면 그 머릿속에 있는 관념 속에 있는 형식은 항상
영채한테는 긍정적인 인상이었죠. 반면에 현실 속의 형식을 만났을 때는 실망했다라고 부정적 인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만약에 지문을 봤는데 어떤 지문에서 이게 실제로 봤는지 아니면 머릿속에 있는 건지 판단이 안 된다면 지문 확인하셔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인물의 정서를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